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이제 평양에서 나 졸업하고요.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하고 이제 평양에 이제 과학교육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또 2013년도에 대한민국을 입국했고 현재는 순실대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백두산 관광 실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북한에서 이제 현지에서 경험한 현지인으로서 이제 다큐로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잘 알기 쉽게 이렇게 좀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서 이제 북한의 백두산 관광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북한의 관광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짧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의 관광이다 하면 사실 김일성 시대 관광은 북한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되게 낯익은 단어로 그렇게 인식되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 시대의 관광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본주의 요소로 간주되었고요. 관광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게 외국인을 위한 것으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국내 주민들인 경우에는 사상 교육의 입장에서 이제 전국 각지에 널려져 있는 혁명 전적지들을 답사하는 그런데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 시민들인 경우에는 좀 여유 시간이 있으면 명절이나 혹은 어떤 계기에는 이제 놀러도 가고 하는데 기껏해서 모란봉, 해성산 이런 데를 이제 좀 놀러 다니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관광에 대해서 되게 생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시대에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교환 관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이렇게 보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 북한의 국가가 저지가는 국가관광단이죠. 말하자면 그 관광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제가 공부한 대학에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다가 둘러보다가 이제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명인들이 같이 와서 이제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사회주의 국가 간의 교환 관광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 할 때 기본적으로 간부들이나 이제 국가에서 유공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체제 선전용으로 사회주의 국가 간에만 이제 관광이 선거를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제가 공부하는 그쪽에도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오셨는데 같이 오신 북한의 관광을 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들 북한어 공부하면서 민족과 운명에서 러런개국 편 보셨나요? 영화 있는데 거기에 진흥원 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북한의 천리마 장학반운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진흥원 그 사람이 같이 관광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길학실이라는 분도 아시죠? 북한의 평양 제사공장에 현재는 당비서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 이렇게 북한에 아주 알려진 사람들 간부들 이제 유공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체제 선전용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교환으로 관광을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약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관광이라는 거는 자본주의 요소로 이렇게 간주되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김정일 시대 때는 이제 많은 관광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실례로 이제 1985년에 북한은 국가관광청국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관광청국의 산하에 관광안내통역원 학교를 87년도에 이제 설립을 하고요. 그다음 2003년도에 들어서 평양관광학교로 이제 이 관광안내통역원 학교를 변경을 개칭을 하고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북한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외채 상한 문제가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관광 투자 유치 정책을 펴게 되고 외화 핵도 또 대외 투자 유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1987년도에 북한은 세계 관광기구에 가입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김일성 시대에 비해 볼 때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 보면 아마도 북한의 교육 역사상에 하나의 국가 기관이 어떤 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신입생을 자체로 모집하고 신입생 배치를 자체로 하고 이렇게 했던 건 아마도 그때 국가관광청업 성립이 설립되던 1985년, 1986년 이때가 유일했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이 관광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또 1996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 규정을 발표하고요. 또 국제적 개방을 시도하면서 관광을 국가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도 이제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적도 있는데요.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와 2000년대의 금강산 관광 시기에 일반 사람들도 이제 이게 관광이 돈이 되는 산업이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여러분들 이제 고난의 행군하면 북한에서 진짜 수백 개의 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던 이제 그런 시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국가가 이제 배급을 문을 딱 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급을 일체 못 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이제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하냐면 그래 힘 있는 기관들 말하자면 자기 기관의 사람들을 자기네가 배급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은 그렇게라도 해라 하고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 권한의 것이기에. 그런데 이때 어느 기관이 가장 먼저 자기 주민 기관 사람들한테 배급을 줬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국가관광청국에서 제일 먼저 자기 주민들에게 자기 직장 사람들한테 배급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국가관광청국이 입사는 아니고 밀가루를 수입에다가 이제 빠른 시간에 이제 자기 집 식구 물론 인원수대로 이제 배급주고 북한에는 쌀표가 있죠. 이제 배급표에 근거해서 그만한 양만 배급을 주기 시작해서 평양시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중앙당에서도 아직 배급을 안 주는데 국가관광청국이 자기네 주민 기관 사람들한테 배급을 주네. 와 여기가 도대체 뭐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광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국가 산업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인식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더 큰 적극적인 관광 정책에서의 변화를 보이는데요. 전방위적인 특보 정책이 우선 추진됩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라고 할 때는 이제 대북 제재 이제 이걸로 이제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엔 대북 제재로 해서 수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반 산업 발달에 한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때문에 이제 투자 대비 산출이 큰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 23개의 경제 특구, 개발구 이런 것들이 신설되고 기능별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도 관광개발구에 대한 관리권을 지방에 부여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분권화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지도가 있죠. 그리고 중앙급 여기 빨간색 칠한 부분이 중앙급 경제특구, 경제개발구를 표시고 있고요. 노란색 부분이 있고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거기가 노란색이 경제개발구이고 노란 쪽이 전문관광개발구 이렇게 지금 표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꼭대기 위에로부터 두 번째 쪽에 보이시죠? X선 쪽에 지금 무봉국제관광특구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2015년 4월에 백두산이 행정구역에 속하는
양강도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의 일부 지역에 무봉국제관광특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왜 여기 설치했냐 할 때는 이 인근에 삼지연 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두산 국제관광지대를 선포할 때 바로 여기를 이제 관광특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백두산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저 무봉노동자구를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러요. 이제 해서 이렇게 아주 해발 1220m의 높이 고산지대죠. 여기에 이제 관광특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관광 관련 물적, 인적 인프라를 정비를 해요. 그래서 인적 인프라 정비 부분만 좀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하면요, 각 도사범대학의 관광학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존재하는 각도 사범대학이라고 할 때는 이게 지방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대학 하면 그게 지방에 있으면 지방대학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은 대학하면 크게 두 개의 갈래를 나눠 볼 수 있어요. 중앙대학하고 지방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차이 나냐? 중앙대학은 신입생 선발을 전국적 규모에서 할 수 있고요. 이 학생 배치를 전국적 규모에서 국가가 다 배치를 해요. 그리고 이 교육 예산을 중앙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앙대학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방대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 사범대학 얘기했는데요. 각도에 있는 사범대학, 예를 들어 농업대학 이런 것들은 지방대학인데 대학생 선발을 해당 도에 고전 학생들로 신입생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배치를 여러분들 북한은 대학 졸업하면 학생들이 취업활동, 한국처럼 취업활동 안 하는 거 아시죠? 국가가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배치를 해당 도에만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지방대학은. 그리고 도 예산에서 가져다 이 지방대학 운영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대학 개념이 김일성 시대 때부터 나왔는데요. 김일성 시대 때는 나름 효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항해남도의 도농업대학이다 하면 그 도농업대학에서는 항해남도에 필요한 농업 전문가를 육성해라. 말하자면 한국 영어로 말하면 맞춤형 전문가 육성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지방대학이라는 개념을 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권한행군 시기 들어서면서 지방의 경제가 엄청 열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방 예산을 가지고는 지방대학을 운영하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학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지방교육이 엄청 열악해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방대학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는 각 도사범대학에 관광학과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요.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을 모체로 해서 평양관광대학을 신설을 했고요. 근데 이 평양관광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관광기관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통신교육의 방식으로 이제 다 재교육을 활발히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교육이라는 것은 북한 용어로 말하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에 망라된 그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교육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교육 체계는 기본적으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체계, 그리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 시스템이. 그런데 보통의 나라들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이 먼저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에 맞춰서 이게 어느 정도 발전한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이런 걸 포함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이 이제 발달하는 이런 구조인데 북한만큼은 일찍이 김일성 시대부터 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이 같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달라요. 한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의 80%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학령 인구의 한 20% 정도만 대학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과 달리 사교육대학이 없어요. 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대학이다. 뭐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로부터 학비를 전혀 받지 않아요. 말하자면 국가 예산에 전적으로 의탁한 고등교육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뭐다? 국가로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을 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시스템에 망라시켜서 거의 많은 학생들 이렇게 공부시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스템으로 보아서 항상 노동 현장에서는 이제 인력이 항상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은 김일성 시기부터 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도 이제 평양 관광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이제 관광 전문가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통신교육에 관해서 지금 많이 육성을 하고 있다. 해서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 PPT 사진에 보면 지금 여기가 바로 평양 관광대학 학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구호가 보일까요? 뭐라고 썼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렇게 썼어요. 저기 맨 뒤에. 이게 김정일이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준 이게 사실 친필 북한영어로 말하면 친필 소환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도 이 구호가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서 입구에 이 구호가 크게 이제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발을 붙이라 이 내용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기술과 자기 나라의 자본으로 자기 나라의 인력으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가격을 해라. 이런 용어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은 세계를 보라. 이것은 항상 모든 과학 연구를 세계 최첨단을 목표를 향해서 연구를 해라. 이런 북한 당국의 연구가 이제 함축되어 있는 구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들이 지금 북한에는 강의실들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평양 관광대학도 이제 이런 구호를 붙이고 이제 북한 나름대로 사회주의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북한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관광업이란 뭐냐 할 때는 북한은 그 사회주의 관광업의 목적을 우선 첫째 사회주의 관광을 통해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한다. 이걸 첫 번째 목적으로 둬요. 그리고 사회주의 관광업이라고 할 때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관광과 달리,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광은 개별적 자본가들이 관광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우는 그런 관광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와 달리 사회주의 관광업이라고 할 때는 관광업을 통해서 관광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자원을 누리는 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회주의 관광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바로 관광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 우월성 선전을 보면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 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관광하는 그 관광객들은 의무적으로 김일성이 태어난 만경대, 북한 영어로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방문을 해야 되고, 금수산 기념궁전도 방문해야 되고, 이제 이런 정치 일정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자, 해서 북한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 백두산 관광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지연시 개발 사업은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 그리고 온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와 함께 김정은의 3대 핵심 관광 개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게 왜 삼지연시 개발을 이제 시도를 하냐면, 말하자면 북한이 백두산 관광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데, 백두산이라고 할 때는 이 백두산이 행정구역상으로 양강도 삼지연군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 백두산 지역을 핵심으로 해서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삼지연시를 세계적인 그런 산악 관광지구로 전변시키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 삼지연시 개발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삼지연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1단계, 2단계 공사를 거쳐서 숙박시설, 급양봉사시설, 그리고 수천 세대의 주민세대를 건설을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공사 완료 후에 2019년 말에 북한은 원래는 삼지연 군이거든요. 이 삼지연을 군에서 시로 또 승격을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데요.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첫 번째 사진이. 그래서 2021년 11월과 2024년 7월에 김정은이 현지에서 직접 지도를 하면서 삼지연시 건설을 독려를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삼지연시 추가 공사 계획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에 삼지연 비행장 개공, 그리고 철길 공사 건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한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았겠지만, 김정은이 뭐라고 해요? 간부들이 아주 무책임하게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질타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최상의 관광 휴양지 건설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의 우측의 사진, 두 번째 사진은 국포태산 스키장이에요. 이제 이런 걸 비롯해서 백예봉 스키장, 그리고 삼지연 스키장, 이런 것들을 현재 건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지연 비행장, 함경북도 오랑천 비행장을 확장하기 위한 건설 공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무두봉 지구까지 철도 누설 가업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백두산 관광 노선의 포장, 이제 여기가 도로가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선을 좀 포장하는 거, 그 다음에 삼지연 주변 산악지구에 삭도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삭도라고 할 때 한국 영어로 하면 리프트겠죠. 그것들을 설치할 때 대한 과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제일 마지막은 이제 삼지연의 주민들 아파트들 건설하고, 그 다음에 숙박, 급양, 봉사 시설들 건설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많이 변화가 김정은 시대에 와서 많이 변화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변화가 됐고요. 해서 특히 북한은 2019년 10월에 양강도 해산시와 삼지연군을 연결하는 철도를 개통을 합니다. 이 구간이 한 7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왜 해산시와 삼지연군을 연결하는 철도를 먼저 개통을 하냐면, 이 해산이라는 게 북한에서 백두산 지구에 혁명 전적지가 많아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이제 고위 의무적으로 이 백두산 지구의 혁명 전적지를 다 답사하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서민단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제 이 지역을 많이 이제 사성교육 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때 다 이 해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이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에는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를 주관하는 양강도 혁명 전적지 관리 총국이 위치해 있고요. 또 혁명 전적지 답사 참관 안내서들이 좀 여러 곳에 있고요. 또 답사 수용소, 말하자면 한국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한국도 수용소라는 말을 쓰나요? 요관이라고 하나? 네, 요관 같은 거. 북한은 요관이 일반 답사자들의 경우에는
요관에서 많이 숙식을 해결하는데 해산에만 봐도 해산 욕전 요관, 해명 요관, 위원 요관 이런 일반 답사자들이 운영하는 요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산에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 시기에 백두산 답사를 할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해산까지 가요. 그래서 해산에서부터 이제 백두산 삼지연 거쳐서 백두밀령 거쳐서 백예봉, 권창, 총봉, 어허물동, 리명수까지 이렇게 답사를 하는데 이 지역을 대체로 도보로 다 행진을 하거든요. 간혹 버스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가 교통시설이 엄청 열악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구간에 이제 지금 김정은 시대라서 2019년 10월에 철도를 개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실제 답사자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저치들을 보면 그래도 대북 제재에 그나마 도울 조촉받는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관광을 지목을 하고 바로 그래서 백두산 관광에 박차를 가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북한에서 삼지연시 개발은 단순히 그냥 개발 사업, 북한은 개발 사업이라기보다 노동신문 같은 거 보면 삼지연식 뿌리기 이렇게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자체 관광 개발 사업이다. 어떤 외국의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북한 자체로 진행하는 자체 관광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은 신문 등을 통해서 삼지연시 건설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 해라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한이 그러면 왜 외국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로 스스로 자체 관광 개발 사업을 하냐 할 때는 그게 분명하겠지만요. 대외적 요인으로 볼 때는 이제 2017년 9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제 채택됐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 운영, 유지를 다 전면 금한다.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거든요. 이런 조치들에 의해서 북한으로서는 사실 외자 유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내적 요인이라고 할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는 삼지연군을 뭐라고 하냐면 김정일이 탄생한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혁명의 고향집 뜨락이다. 이렇게 삼지연 군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혁명이 탄생한 그런 고향집의 뜨락 앞마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백두산 견학을 위해서 삼지연을 통과하는 그런 답사자들이 딱 지나가면서 삼지연 사람들이 엄청 살지 못다. 엄청 막 한심하게 사네. 그들의 생활 형편이 한심하네 하면 이게 그들의 사상 교양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내적 요인으로는 이런 삼지연 군이 가지는 우위와 관련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에서 보면 삼지연시 건설은 사회주의 이상향을 표방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 상간 문화 도시의 표준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북한은 해외 백두산 관광객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국가관광청국의 홈페이지가 조선관광인데요. 조선관광을 통해서 이제 백두산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광지, 백두산을 비롯해서 이런 여러 관광지들, 관광상품, 국내 여행사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북한은 이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세계에 좀 널리 백두산 지구를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1989년에 백두산 지구를 세계 생물권 보호구로 등록을 했고요. 1980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백두산을 자국 영토 안에도 백두산이 있죠. 그래서 그 백두산을 칭바이산이라는 중국명으로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호구로 등록을 했고요. 현재는 칭바이산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국가관광 천국의 이름으로 2012년에 중국과 백두산 관광 합작 개발 의향서를 체결했고요. 또 2018년에는 대만과도 이제 관광에 관해서 이제 설명회를 개최했고 2019년에는 베트남 국제관광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백두산 여행사인 경우에는 중국의 장백 여행사 등 이제 관광 여행사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또 이제 저기 위에 사진이 저기 뭔가 하면 북한의 대외 선전용 몰간지 조선 2023년 2월 5일에 게시되었던 백두산의 자연 경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이제 백산의 사진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알려진 데 하면 2018년에만 해도 2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된다. 이런 수치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2023년에 들어서는 이제 북한의 국가관광청국장이 이제 북한 주재 중국 대사와도 관광 교류를 이제 협력하자는 그런 약속도 했고요. 또 평양을 찾은 러시아 외무장관도 이제 실제로 자국 관광객들에게 북한을 휴가지로 추천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코로나 이후에 북한 전문 여행사 등을 통해서 백두산 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백두산을 포함해서 북한의 여행은 여행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는 이 조선국제여행사가 평양에 위치한 해방선여관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선국제여행사가 독점적으로 주관을 했는데 현재는 이 조선국제여행사뿐만 아니라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 평양고려여행사, 조선국제청년여행사 등이 이제 다 북한의 여행을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사들도 이제 북한 전문 여행객을 이제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고려 투어스, 또 스웨덴의 코리아 콘솔트, 또 러시아의 버스투프 인트로, 또 뉴질랜드 출신의 그 대표가 운영하는 용파이어 투어스, 이게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여행사죠. 그죠? 어토 원피어가 북한 방문했을 때 그때 그 관광을 주선했던 그 여행사님.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관광을 진행하는 해외 여행사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이 저 우측에 있는 저 사진이 뭔가 하면 파이오니어 투어스의 홈페이지를 이제 캡처해서 올려놓은 건데요. 지금 사진들이 보이죠. 가운데 사진은 평양의 그 체육관이에요. 체육관 앞에서 평양 시민들이 지금 군중무용이라고 해요. 북한 영어로 군중무용을 하고 있는 모습 등등이 있는데 북한 관광, 북한 여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2024년 2월부터 러시아 여행사인 버스투크 인투루가 홈페이지에 백두산, 평양, 관광 이런 관광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여행사인 평양 프로젝트, 이게 본사가 모스크바에 있어요. 이게 지난해죠. 2024년 6월에 이제 북한에 대한 첫 관광객을 모집을 시도하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시도들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국경을 일부는 개방했지만 관광은 사실 보면 제한적으로 러시아 국적자에게만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러시아의 관광이 북한 이게 허용하는 게 괜찮냐 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광 기업들은 양국이 서로 수익과 무기를 얻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식의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이제 아무튼 러시아 국적자에게만 현재 여러 관광의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과연 북한 당국이 서방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백수산까지 다 문을 개방할 수 있을지 그 요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 백두산 관광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코로나 이전에 관광하던 코로나 이전의 그 관광 여행을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시를 들면서 하나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설명할 때는 제가 북한에서 과학기술 대표단 데리고 관광이나 북한 여행을 많이 다녔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께 섞어서 예시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북한은 관광을 한 10일 기준으로 볼 때 이제 가격이 물론 다 다르지만 그리고 돈을 기본적으로 북한은 유로를 받는 걸 말하자면 좋아해요. 북한 당국이 지금은 딱 유로만은 아니고 뭐 중국 돈, 그다음에 달러 이런 것도 결제를 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유로를 선호를 해요. 이제 이게 강의 시간이 너무 들어와서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 후에 볼게요. 아무튼 이게 한국 돈으로 보면 10일 기준으로 하면 대체 313만 원에서 368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북한을 한 10일 정도 투어하자면. 그래서 출발하는 게 우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항공편이나 기차편으로 해서 평양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편도 있고 단둥에서 기차편으로 출발하기도 이렇게 다양한 게 출발하기 때문에 가격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평양에 도착하면 우선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체크인을 합니다. 그래서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체크인 할 때는요, 이게 방이 룸이 이제 여러 개의 급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313만 원 내고 이제 단체 투어를 했다. 근데 그 단체 투어 가격에서 아니요, 나는 양각도 국제호텔에 스위트룸에서 잘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제기할 때에는 그런 관광객이 한다면 추가 요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양각도 국제호텔은 우리 이렇게 관광할 때 홈페이지에 보면 북한도 선전하는 게 양강도 국제호텔은 특급 호텔이라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실제 경험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양강도 호텔에 와서 보고 이게 특급 호텔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면 그때는 안내원들이 북한은 안내원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여러 가이드는 아니고 약간 북한 영어로 잘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안내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실은 그분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딱 눈으로 보면 이게 특급 호텔이 아닌데 어성급 호텔이 아닌데 이렇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하면 사실은 이게 사성급 호텔이에요.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북한 당국이 이런 거는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라 다 승인을 한 대목. 그래서 이게 사성급 호텔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호텔이 소상 호텔이 있는데 이것도 공식 홈페이지에 일부 호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3성급 호텔이에요.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은 외국인은 북한 내부용 숙박업소는 절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 짐을 다 풀고 방에 들어가서 짐 풀고 그다음에 일정이 뭔가 하면
궁수산 태양궁전을 방문을 합니다. 궁수산 태양궁전 아시죠? 김일성이 그 시신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갈 때는 이제 꼭 강조를 해요.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 여기 들어갈 때는 티셔츠 입으면 안 된다. 샌들 신으면 안 된다. 청바지 입으면 안 된다. 미니 스커트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이제 그 안내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해방전쟁 승리기념관, 한국전쟁 승리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전시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방문하고 만수대 등등을 견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복 슈퍼마켓, 이게 한국 영어로 제가 썼는데 북한 영어로는 광복백화점이에요. 북한은 광복백화점에 데리고 갑니다. 여행객들을. 여기에서 화폐 교환을 할 사람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시장의 교환 비율로, 북한 시장의 교환 비율로, 말하자면 중앙무역은행의 시장 비율이 아니고 북한 시장의 비율로 북한 돈을 화폐 교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여기 광복백화점이. 여기에 가서 뭐 화폐 교환 할 사람들은 해라, 이렇게 합니다. 하면 일부는 이제 화폐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 뭐 이게 단체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많이 가는 게 사리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리원으로 출발을 하면서 사리원에서는 사리원의 한국도 이제 그 각 지역마다 그 특산물이라고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관광할 때는. 북한은 사리원의 특산물을 뭐라고 선전하냐면 여기는 막걸리 아주 유명하다,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이게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영어로 막걸리는 탁백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서 이게 막걸리도 맛배우고, 그 다음에 사리원에 가서 보여주는 게 사리원 민속놀이, 그 다음 사리원 미국 협동농장, 이게 외국인들 관광시키는 고정되어 있는 협동농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협동농장, 여기에서는 농가도 보여주고요. 이렇게 하고 다 구경하고 그 다음에 평양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출발하고 평양에 와서 평양 벌링센터, 평양 사격장 이런 것도 보여준다. 아주 재미난 건 평양 사격장에 가면 그냥 이렇게 과정되어 있는 목표를 쏠 뿐만 아니라 돈만 좀 더 내면 살아있는 닭이죠. 닭을 쫙 이렇게 날려보내면 하면 움직이는 부채를 딱 이제 조준해서 써볼 수 있는 그런 쾌락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비싸요. 그리고 다시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DMZ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문점 회의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군대를 촬영하면 무조건 보배 안 돼요. 다 해수당하고 어떠면 뭐 막 체포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북한이 북한 군대 사진 찍어도 됩니다 하고 유일하게 허용한 것이 바로 판문점이에요. 판문점에서 북한 군대 찍어도 이제 이게 해수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개성으로 이제 구경을 가요. 그래서 북한은 개성을 홍보할 때 고려 인삼의 고향이다,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리고 식사를 물론 여러 곳에서 하지만 제 경험상 가장 많이 식사하는 데가 통일 레스토랑이라고 있어요. 이제 통일 레스토랑에서는 뭐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는데 여기에 가장 유명한 메뉴가 뭔가 하면 인삼닭 수프라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걸 먹겠다 하면 이거는 추가 요금인데. 그리고 지남산 병원 방문하고 개성에 있는 국민왕릉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평양으로 다시 출발을 해서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당 기념비, 당 기념비 평양에 있죠. 그 다음에 주체사상탑. 주체사상탑은 15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조 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진짜인지는 저는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그거는 더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이 주체사상탑에서는 이제 흥미있는 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50m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평양시를 다 이제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사람은 돈을 내야 돼요. 5유로 내야 됩니다. 추가 요금 한 7,500원. 지금 시가로 하면 한 한국 돈 7,500원 정도 내면 이제 150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양
평양 투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월암봉공원, 평양 지하철, 그다음에 개선문, 평양교회국장, 공연 이런 것들 관람하고 개선공원, 평양에 있는 개선공원 관람하고 그다음 만수교 청량 음료점에 갑니다. 그 투어하는 분들이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만수교 청량 음료집에 가면 맥주 바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동강 맥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동강 맥주가 유명한 건 원래 잘 알고, 이 집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 가보면 햄버거가 아주 유명해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햄버거가 북한이 김정일이 2000년대 초반에 우리도 햄버거를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해요. 지금 햄버거 하면 우리 뉴스에 보면 김정은 시대 와서 뭐 햄버거가 북한에 먹기 시작했냐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2000년 초반부터 이제 김정일이 지시를 해요. 우리도 햄버거 같은 거 한번 먹어보자.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고 그때는 이름을 햄버거라고 붙이지 않고 거기교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거기교빵을 만들었고 그걸 김일성 종합대학 등의 학생들이 90년대 학생들이 점심 식사로 다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맛이 괜찮았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햄버거로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맥주를 먹으면서 이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휴식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원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원산으로 출발하면서 신평 휴게소를 이제 거기서 좀 잠시 머무르는데요. 북한은 고속도로에 한국처럼 휴게소가 많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신평 휴게소가 평양하고 원산 사이 그 고속도로의 한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원산까지 가는데 휴식하려면 이 신평 휴게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휴게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화장실 보지 않으면 화장실 보는 데가 없어요. 무조건 신평 휴게소에서 내려야 되는데 평양에서 출발하면 도로가 좋지 못해가지고 제가 체험해보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신평 휴게소에서 휴식하면서 신평 호수가 나름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신평 호수도 감상하고 이렇게 하고 원산에 가서 원산 개선혁명박물관, 원산농업대학, 원산중앙시장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서 맛있는 맛집이 뭐냐? 원산 갈매기 생선집에서 식사를 시켜요. 맛있어요. 음식 괜찮고 그다음 원산에 덕명 호텔이 있어요. 덕명 호텔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다 덕명 호텔에서 숙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 도시마다 호텔이 많지 못해요. 좋은 호텔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숙박한 호텔이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덕명 호텔에서 많이 자고 그다음에 금강산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구룡령 코스를 보고 금강산 호텔에서 숙박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천산 협동농장, 이것도 외국인들이 관광하는 고정된 협동농장이에요. 그래서 천산 협동농장을 거쳐서 시정해변을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치는데 여기가 원산하고 금강산 사이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고정된 그 위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정해변에서 이제 둘러보고 그다음 성도원 국제 어린이 야영소를 둘러봅니다. 한국 영어로 하면 이제 캠프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국제 어린이 야영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국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 이제 초청해서 뭐 야영소 행사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쁘게 꾸려놨어요. 여기를 보고 그다음 평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양강도 국제호텔에서 휴식하고 숙박하고 그리고 그다음 드디어 삼지연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항공편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해서 백두산 주차장에서 종산까지 보면 대체로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를 만약에 내가 케이블카를 타고 종산으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왕복으로 1인당 10유로 이렇게 받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가서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정전이 잦아요. 전기가 수급돼서 정전이 많아가지고 케이블카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두산 천지 정상에서 이제 계단으로 갈 때는 걸어갈 때는 더 걸어갈 때는 무료겠죠, 당연히. 근데 케이블카를 타고 호수까지 이동할 수도 있어요.
케이블카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케이블카를 타겠다 하면 편도 1인당 5유로를 또 추가 요금으로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허수까지 가고, 그 다음에 김정일 생가라고 하는 거기 백두산 비밀 금거지 뭐 이런 고향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삼지연으로 또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삼지연 이동했다가 그 백두산 촌지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김영수 폭포가 있어요. 이게 엄청 유명한 건데 이제 이 폭포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백예봉 호텔에서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에서 이 백예봉 호텔이 많이 개건이 됐어요. 근데 백예봉 호텔이 이전에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거를 리모델링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랑공항으로 가요. 그래서 오랑공항에서 이제 가면서 도중에 삼지연 대기념비라고 있거든요. 저기 사진을 하나 대기념비 띄울까 하다 자리가 없어서 안 되는데, 삼지연 대기념비 나름 웅장하게 잘 사상교육의 측면만 빼면 저각하는 그 입장에서만, 저각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그래요. 와, 이거 잘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진짜 웅장하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삼지연 대기념비를 관람을 시키고, 그 다음 칠보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칠보산을 관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 가정에 홈스테이를 해요. 한국 영어로 홈스테이. 이거 뭐라고 하지? 민박 비슷한 영어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 가족 한 20세대, 30세대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민박 형태로 해서 외국인들이 북한 가정을 체험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면서 거기에 실제로 북한 가족이 살거든요. 같이 밥도 먹고 그 집에 꼬맹이 애하고 뭐 얘기도 하고 마당 쓸기도 하고 뭐 고춧가루도 뽑고 이런 북한 가정 체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아파트, 뭐라고 하지? 집들이,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내가 첫 번째 집에 1호실에서 머물다, 저기 좀 뭔데 10호실에 10번째 주택에 가서 좀 고척 사람, 거기 주민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가서 얘기하도록 허용을 해요. 말하자면 북한 당국이 이제,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그 마을 동네 내에서 자유대로 북한 주민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홈스테이도 북한 당국이 이제는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랑공항으로 출발을 해서 오랑공항 다시 양각도 국제호텔에 평양에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평양을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이 끝나면 그걸 제가 이제 이런 예시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좀 백두산 관광이 어떤 코스로 기본적으로 진행되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뭐냐? 아무튼 북한의 백두산 관광은 전 세계로만 할 수 있다. 비행기 타고만 백두산으로 갈 수 있어요. 국내 비행기 타고. 그리고 백두산 관광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관광과 결합을 해서 이제 일정을 섭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꼭 전 세계로만 관광을 하는 백두산을 갈 수 있는 거는 북한의 철도 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 지역 관광과 결합을 해서 하는 거는 이제 관광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또 이제 앞에 설명에서도 볼 수 있지만 북한이 홈스테이를 하는 이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관광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 또 방금 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북한의 관광 일정 중에 10일이다 하면 10일 중에 백두산 관광의 일정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아직도 관광 자원이 백두산에서 관광을 그렇게 단독으로 하기에는 관광 자원이 아직도 잘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관광의 단점을 보면 부실한 인프라와 서비스다, 이렇게 집어서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랑에서부터 평양까지를, 그러니까 평양에서부터 오랑까지 얘를 원래 기차로 가면 암만 뭐 기차 사정이 안 좋다고 한국처럼 KTX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뭐 덜컹덜컹 간다고 해도 부지런히만 달리면 12시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차 타면 3, 4일 걸려요.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비행기 타면 한 9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만 백두산 관광을 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다.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백두산 지역에서
전기가 보면 엄청 열악해서 막 케이블카도 스톱될 정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할 때는 백두산 지역의 전기가 현재는 무봉청년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발전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프라가 이제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주변의 인프라 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강수량이 많고 이래서 대체 보면 그래서 9월달, 10월달도 추워요. 8, 9월 때만 괜찮아서 관광객들이 갈 수 있고 나머지는 현재 인프라 가지고는 백두산 관광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까 할 때에는 여기서 사실은 이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말하자면 관광 자원을 좀 더 많이 잘 발전시키고 그런 사실 여건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주변의 개마고원의 트레킹을 저는 한국의 제주도에 가서 얼레길이랑 이렇게 트레킹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개마고원이 이거 트레킹 만들어 놓으면 진짜 멋있을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장진어도 이쁘게 잘 해놓고 이제 연기 코스로 만들어 가면 아마도 백두산 관광이 이제 서비스가 잘 되실 텐데 또 호텔도 좀 비약하고요. 그리고 백두산 쪽에 가면 아주 유명한 지금 온천이 있어요. 이게 어천보 가림천 쪽에 가면 내곡 온천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북한 사람들도 다 사실 탄하는 온천이에요. 그래서 피부병, 관절염, 신경병 이런 치료가 잘 되는 온천인데 지금은 백두산 관광을 위해서 그 주변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온천을 하시는 게 잘 많이 구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특히 한국에서 잘하는 너천 온천 있죠. 이런 것들이 미약하거든요. 아직 서비스가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두산 관광의 단점이 뭔가 하면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북한 관광 할 때는 백두산을 보자 하면 우선 백두산 관광만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다른 관광과 곁들여서 타 지역 관광과 함께 하는데 베이징까지는 자비로 집결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관광비가 베이징까지 오는 더는 첨부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로 오는 그 비용이 더 촉구가 되니까 더 비쌀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0일간이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런 돈이기 때문에 이게 비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쪽에서 우리 지금도 이제 홈쇼핑에서 많이 이제 중국 쪽 관광 나오는데 중국 쪽 백두산 관광이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 여행사들이 운영하는 거 보면 백두산 관광이 5일에 한 40만 원 정도 물론 어느 여일에 출발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지만 평균 5일에 한 4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비하면 엄청 싼 거예요. 그다음 베트남에 내가 아주 좋은 호화 여행을 가겠다 하면 5일에 한 200만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관광 비행하면 저는 백두산 관광이 이게 비싼 가격이다. 다음 자유여행을 즐길 수 없고 또 이제 콘텐츠가 관광의 서비스 콘텐츠가 부족해요. 그래서 가보면 백두산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원래 이제 북한의 혁명 투쟁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혁명 사적지 전적지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김일성 빨치산 얘기가 위주로 되어서 이제 지금 다 서사가 꾸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이제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백두산 관광의 단점들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도가 저 위쪽이 백두산이고 아래가 지금 오랑천 어망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아까 예시로 인정해드렸어요. 자, 해서 그러면 백두산 관광 전망이 어떨까 할 때는 백두산 관광을 통해서 외화 획득을 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노력은 이제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이제 백두산 일반적으로 이제 관광이라고 할 때는 이제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나 관광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자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제 올해부터 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소방까지 다 포함해서 외국인 관광을 유치를 시작을 한다고 해도
아마 남한 관광객은 배제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남한 관광객을 배제한다면 백두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관광객 유치가 관광 수요가 과연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적으로 백두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살펴보면 99%가 한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두산 관광을 관심 있어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 백두산 관광을 김정은이 지금 야심차게 백두산 관광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도 지금 관계로 보면 남북 관계로 보면 남한 관광객은 배제할 거잖아요. 하면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관광객 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전망되고요. 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개선이 되고 대북 제재가 해소되면 백두산 관광 등 남북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신뢰를 서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뭐 공유 이익을 확대하면서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 마련하고 또 북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해서 통일 비용 절감하고 뭐 이런 등등의 유리한 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래도 한반도 정세가 개선되면 백두산 관광이 이제 또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향후에 앞으로 백두산의 그 남북 관광 협력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 우리가 지금부터 채비해야 될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고 자 이제부터 남북 관계 좋아졌으니까 이제부터 뭐 북한의 뭐 대북 제재가 다 해제되고 북한이 우리가 이제부터 문을 엽니다 할 때는 백두산 관광을 포함해서 이제 북한에 접근하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북한과의 그런 시도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남북 협력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제 어떤 채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떤 협력, 타진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남북 관광 협력 차원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겠는지 구조적인 한계점도 좀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여러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이에요. 전문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금부터 채비해서 남북 협력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할 때 저는 이제 북한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많이 고민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적극 검토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력이라고 할 때는 북한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협력을 이제 논의할 때 그런 잘 협력을 성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냐 이런 걸 제가 좀 몇 가지 집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양강도는 전기 사정이 매우 긴장해요. 그래서 지금 백암탄광 등에서 생산한 석탄은 그래서 중앙정부가 다 절대로 끌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양강도 노림화 섭외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정이 엄청 열악해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하고 싶어하는 석탄 가스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요. 또 특히 전기 문제에서 보면 이제 김정일 때부터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그 폭포라는 게 양강도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양강도라는 건 다른 도에 비해서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에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중소형 발전소를 나름대로 많이 건설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뭐라고 했냐면 사철 얼지 않고 떨어지는 물을 이용한 말하자면 폭포를 가지고 발전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고민해보라. 이런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포 발전소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백무원이나 개마원 일대에 보면
풍력발전소 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 종합대학 욕학부의 교수들이 이 개마고원이나 백무고원에 풍력발전소를 설치를 몇 개를 시범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자주 고장나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력할 때에도 같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템들을 제시하면 이제 백두산 관광 협력 이런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태양열, 지열 등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백두산 지구 에너지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백두산 지역에 보면 이제 산림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김정은도 이런 산림에 관해서 사실 동해충 구비 어떻게 할 건지,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이제 사실 대책안이 되게 미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뉴스에서 봤겠지만 2017년에 북한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산림과학부를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산림과학부라는 걸 김일성 종합대학에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그만큼 북한은 이제 북한의 산림을 하루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백두산 지역의 산림 병해충, 그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감재 생산, 현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보면 양강도 지역에는요, 부속, 석회석, 현무암 이런 본재 공업의 원료 자원이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 보면 건설에서 볼 때 마감 건재 이 부분이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스스로 건설의 3대 요소는 꼭 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설계, 시공, 그다음에 건재, 이게 건설의 3대 요소다 하는데 이 3대 요소 중에 북한은 건재 공업이 되게 미약해요. 그래서 이게 여담삼아 얘기하면 평양에 외화 상점들이 많은데 외화 상점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상점이 뭐냐? 말하자면 장사가 가장 잘 되는 상점이 뭔가 하면 가구 상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양의 용강 가구 상점은 진짜 장사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뭘 파냐 할 때는 수지 창문, 타일, 외장재, 보온재 등등 이런 마감고지들이 진짜 불티나게 팔려요. 이게 물론 대부분 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좀 유럽에서 이제 가져온 것도 있고 이런데, 말하자면 북한의 건재 제품 가지고는 이쁜 그런 장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마감 건재 생산을 현대화하라,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호를 볼 때는 우리 노동신문에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마감 건재의 국산화, 다양화, 다색화, 이게 북한 당국이 들고 있는 건재공업 분야에서 구호예요. 그래서 이런 마감 건재를 우리하고 남북 북한이 협력하면 우리가 아주 잘 할 수 있다, 협력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귀가 번쩍 트일 겁니다. 특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속 있잖아요. 이 양강도 지역에 부속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북한은 김정일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속을 가지고 부속을 잘 활용해서 건재공업을 좀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여러 번 교시를 해요. 하고 연구과제도 많이 떨구고요. 한데 북한은 지금 이 부속을 가지고 하는 게 단열재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 좀 조금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앞으로 우리가 협력 수요가 높은 사업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사진이 뭔가 하면 지금 총진 스린트 공장에서 마감 건재 생산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좀 약간 현대적이지 못한 느낌이 보이죠. 옆에 진열해 놓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두산 지역의 관광객들한테 가면 어때요? 우리 다 해당 지역의 목걸이를 기념으로 사고 거기 목걸이 다 먹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백두산 관광을 잘하자면 백두산 지역의 특산물 가공, 기술 협력 이런 것들도 남북한이 같이 하면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엄청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는 감자 육종, 감자 가공 기술, 그다음에 특히 북한은
백두산 둘쭉이 유명해요. 그래서 백두산 둘쭉은 천년 기념물로 국가가 등록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 저기 사진도 바로 김정은이 이제 삼지연 둘쭉 음료 공장을 개건을 하고 여기를 현지 지도하는 사진인데요. 이게 김일성이 원래 김일성 시대부터 뭐라 그랬냐면 북한은 백두산 둘쭉을 가지고 술도 만들어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김일성이 그 둘쭉술을 좀 꼬냑 수준으로 만들어봐라 하게 이게 간부장들은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꼬냑 수준으로 술 만들어라 했는데 당연히 지금까지도 그 수준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백두산 둘쭉 음료를 만드는 공장이 나름대로 이제 해산시에도 있고 삼지연이군 대감군에 현재 다 위치해 있어요. 공장도 돌아가는데 이제 그 점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강도 지역에서는 백두산 둘쭉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산모, 아기를 낳으면 산모 면회할 때는 평양 지역 이런 데는 이제 꿀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면회를 가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둘쭉을 가지고 이제 둘쭉 가온품 가지고 면회를 해요. 산모에게도 이제 되게 좋다고 합니다. 백두산 둘쭉이. 아무튼 이런 특산물 가공 기술 협력도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남북 기술 협력을 지금 단계에서 많이 탐색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앞으로 남북 협력 시대에 백두산 관광지구의 인프라 수요에 대비한 그런 협력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채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백두산 관광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백두산 관광은 우리만 열심히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백두산 관광 등 남북 협력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실 남북 관광 협력 같은 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서 중립적으로 유지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이런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백두산 관광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관광을 평화 산업으로서 이렇게 서로 상호 신뢰 구축, 한반도 긴장 완화, 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의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